그리고 진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다음 화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면서 병원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을 못해서 여기 이 산소를 넣어주는 관을 넣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물질을 석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왜곡이 됐을 수도 있는데, 당시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석션을 하시다가 뭐 실수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제가 어떤 뭐 쇼크가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적으로 쇼크가 와가지고 뭔가 저는 불자인데 천국을 보고 왔거든요. 살아있을 때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진짜로 제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막 발작을 일으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위독하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제 격리실에 있던 방에 문이 닫혀요. 그래서 별다른 그런 거 없이 문이 닫히면은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뭐 그런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일반 병실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내려갔을 시기쯤에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 한 명이 같은 병원, 삼성병원에 안병동, 같은 병동에 층수만 다른 데에 있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병원 중환자실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일반 병실로 가도 제가 제 힘으로 침대에 걸터 앉지도 못했었거든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후배도 뭐 형 휴게실에서 한번 만나줘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을 때니까 지금은 근육이 빠져서 재활을 좀 해서 휴게실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일반 병실로 왔다는 생각만으로도 막 곧 뛸 수 있을 것 같고, 퇴원하면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하고 둘 다 어떤 좋은 상황에서 연락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그냥 계속 연락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술이 일반 병실을 가고도 수술이 계속 있었어서, 한 번은 이제 큰 수술이 남았는데 큰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되면 똑같이 일반 병실에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거고 마취에 깨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다시 중환자실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받고 수술방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뭐 눈을 뜨니까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수술이 뭐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었는지. 그러고 제가 그 침대 베드에 폰을 걸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을 때니까 휴대폰을 한 번씩 만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폰을 중환자실에 떨어지고 의식을 되찾고 마취가 깨고 폰을 확인을 했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후배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 밤에는 진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그 친구가 먼저 하늘나라를 간 거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 아 나도 정말 이 죽음이 코앞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실감을 많이 했던 날이어서 뭔가 무섭기도 했고, 그때의 그 생각은 정확하게 어떤지 제 스스로도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무섭고 막 외롭고 춥고 했던 그런 감정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가면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심정지도 맞고 뭐 쇼크도 몇 번 오고 수술도 진짜 뭐 셀 수 없이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손꼽으라 할 만큼의 대단하신 의료진 선생님들께서도 진짜 살아있는 게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정도로 위급한 순간들을 많이 넘겼는데, 진짜 정말 어떤 전지전능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전지전능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였어야만 했고, 왜 내가 아팠었고,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그러니까 왜 살려놨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퇴원을 하고도 그렇고.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인생일까에 대한 생각보다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테즈라는 브랜드도 그렇게 위로를 건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면 어떨까, 브랜드로서 핵심은 그렇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말이 길었지만 결론은 기부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브랜드를 처음 준비를 하면서부터 뭐 제가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고객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면 좀 기부라던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힘이 많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부를 하기로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기부를 한다는 식의 이야기로 구매를 유도하고 싶진 않은 생각도 있었고요. 뭔가 제가 런칭을 펀딩으로 하다 보니 펀딩 그 내부 규정상도 비슷한 맥락으로 기부를 목적으로 구매 유도를 하는 게 안 된다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그래서 영상이 살짝 늦어진 이유도 이제 펀딩이 끝나가는 시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제 기부처는 시즌별로나 이제 연도별로 조금씩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어떻게 기부 관련 어떤 재단과 뭐 연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시즌별로 뭐 제가 마음이 움직이는 또는 이제 소비자분들과 같이 추후에 얘기를 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이번에 첫 기부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저도 거기 병원 내 중환자실이나 여러 곳에서는 굉장히 어렸던 나이였거든요. 당시 만으로 20대 중반이었었으니까. 근데 저보다 더 어린 아기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보면 뭔가 본인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친구들이 그냥 해맑게 웃고 있는 게 좀 같은 처지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기부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겠지만 구매하신 금액의 일정 금액 비율과 그리고 지금은 첫 런칭이다 보니 액수가 뭐 기부를 하기에 액수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지만 제 금액 일부를 합쳐서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펀딩이 올라갔을 시점에 후원과 구매를 해주신 분들에게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 같이 기부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펀딩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모자를 준비를 해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